이제 분당 전개과정 볼 텐데 진짜 마음을 편한 마음 갖고 보시면 돼요. 아주 편한 마음. 진짜 걸리나 그냥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수업 다 끝났을 때 내 머릿속에 분당정지 전개도가 펼쳐지는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안 펼쳐지면 내가 문제인 거고. 그잖아. 펼쳐지면 상관없잖아.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고려말에 우리 다시 한번 고려말부터 하면 우리 신진사대고 둘로 쪼개졌잖아요. 역사혁명을 추구하는 혁명파와 그지? 그들이 조선초를 주도했다고. 그게 관악이라 했잖아요. 뭐에 미쳤다고요? 부국강배. 잊지 말라겠어. 철저히 부국강배. 그걸 알고 나면 조선의 문물과 제도가 보이는 거야. 하지만 세조의 집권을 계기로 이들이 변했다고요. 공시다 됐다 했잖아. 흥부. 대다수 뭐라 했어요? 온건파라겠죠. 이들은 조선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니까. 하지만 이렇게 변절되면서 왕은 이들을 발탁해 쓰기 시작했다고요. 이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뭐라 부른다고? 사임이라 부른다니까요. 특히 성종이 중용했었다고. 특히 이들이 어디를 차지했다고요? 삼상원관이나 그지? 그걸 임명한 이조 전랑조를 차지해서 이들의 비행을 비판했다고. 그죠? 근데 이들도 어째요? 살인을 같이 탄압했다니까요. 그 싸움이 4번이나 발생했다. 뭐? 사화. 사화의 시간은 왕으로 지금 언제부터 본 거야? 연산부터 언제까지요? 명종까지. 순서도 알아? 무호갑자도 받고 기억나? 기묘, 을사도 본 거야. 자, 어렴풋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어떤 사화가 있었는지. 그죠? 이렇게 살인비 쥐어 터지면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런 향촌의 자기 고장에 대한 지역적 탄탄한 기반이 있었다고. 그건 내가 사회적으로 사회편을 설명해 줄게 다시 한번. 얼마나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가시죠? 그래요. 이 사화의 시간. 결국 어째요? 살인이 승리하게 됐다고. 이제 선조의 계기로 살인은 승리가 확정됐다고요. 그리고 살인이 둘로 쪼개진다고. 뭐와 뭐로? 동인과 서인으로. 이제 선조부터 쪼개진 거예요. 임난자는 이미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졌어. 왜 쪼개졌는데? 어디 한번 말해봐. 내가 말이야. 우리는 분명히 당파 싸움 배운 게 아니라 무슨 정치 배운다고? 붕당 정치 배운다니까. 붕당은 두 가지를 갖고 있다면 뭐가 있다고요? 그래, 정치적 이유가 분명히 둘이 쪼개진 이유가 있을 거라니까. 맞지? 또 하나 이유가 뭐가 있다고요? 그럼 학문적 베이스도 이유가 있을 거라니까. 맞지? 맞아. 동서인 쪼개지는 데는 분명히 정파적, 학파적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정파적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 만약 이 두 당이 싸운다면 어느 자리를 갖고 싸울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이쪽 전랑 갖고 싸울 거니까. 이미 결론 났다니까. 맞아, 전랑제 갖고 싸운 거야. 오케이? 문제는 이 전랑직에 외척을 임명할 수 있냐요. 외척이 후보로 나온 거야. 여러분, 외척하면 우리 학에 뜬 적이 있죠. 이 외척이 쌈나는 바람에 외척이 쌈나는 바람에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 살인도 아작이 났고. 언제? 바로 전이야. 맞죠? 어느 왕 때? 명종 때. 무슨 사화? 을사사화. 기억나요? 인종의 외척과 명종의 외척이 둘이 싸우는 명종의 외척이 아작 낸 거 아니에요. 에? 소윤이 대응 어림을 소윤이 대응 박살낸 거 아니에요. 그치? 외척하면 치가 떨린다니까? 근데 외척을 그 중요한 전랑직 임명하재. 이 외척이 너무 괜찮다고. 심춘겸이라는 아주 괜찮은 애가 있으니까 임명하자는 거야. 여기에 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강경파가 있는 거야. 강경파. 죽어도 안 돼. 너 을사사대 받지 않냐야. 이게 말도 안 돼. 외척이 아무리 괜찮단 말이야. 외척은 이게 중요한데 임명할 수 없어. 그 강경파를 동인이라 부르고요? 아니, 외척 좀 괜찮아 임명할 수도 있지. 그게 서인이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름 보면 알아요. 무슨 관계 같아요? 형제지. 부자예요. 돌림자가 보이는데. 형제지가 아니에요. 동생이. 내 동생 괜찮아. 임명할 수도 있지. 응? 웃기지만 말도 안 돼. 외척은 죽어도 안 돼. 이게 동인이에요. 쪼개진 이유 알겠어요? 이거하고 싸운지도 이제 알겠죠. 외척 문제 왜 뜨거운 쟁점인지도 알겠지. 맞아요. 이렇게 강원으로 나뉜 거고요. 아, HD가 뭐냐고요? 호크, 매파와 더브, 비둘기파. 아, 내가 원래 강원으로 쓰려겠다가 너무 한자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서 영어 알파벳 그러면 안 되나? 강경파를 혹, 매파로 부르지 않아요? 온건파를 비둘기파, 더브로 부르지.
그만할게요. 발음도 안 좋은데. 이게 동서인 쪼개진 거라고. 응? 자,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동인 말이 맞잖아. 그 동인이 어째? 당시 여당이야. 그래서 색깔 넣은 거야. 동인이야. 자, 하나만 더. 근데 여기 또 쪼개진 이유가 뭐라고? 그렇지. 학문적 이유도 있다니까. 학문적 베이스도 있다고요. 응? 우리 동인 선생님들 잠깐 볼까요? 이 뭔지 아세요? 먼저 학파를 형성한 거예요. 실제로 동인은 학문적, 지역적, 이들이 이제 특히 이 두 양반이 영남 지역 기반이거든. 학문에 아주 탄탄한 베이스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동인이야. 일부 서경독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식과 이양 같은 지역적, 학문적 베이스를 탄탄히 갖고 있던 그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동인이야. 이거 보면 누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 한 명 남았죠. 누구야? 이 사람을 말해봐. 누구 볼 것 같아? 이 정도 이름 보고 있으면 한 명이 지금 빠진 것 같잖아. 누구야? 그래, 율곡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원래 율곡이는 이렇게 분당에 참여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보기가 너무 짠해. 특히 영남 쪽은 선생님도 빠방하고 지역적으로 빠방해서 잘한 것 같아. 율곡이는 어디? 경기 지역 사람이 경기 지역 사람. 어떻게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자 친구랑 이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서인이야. 이게 학파가 만드는 순서야. 이때는 무슨 어마어마한 심오한 차이가 아니라 학파를 누가 먼저 형성해 제대로 공부를 했느냐. 먼저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동인, 뒤늦게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서인. 응?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조금만 볼까요? 여러분, 우리 성리학자는 성리학이란 거 이와 기 가운데 뭘 강조하는 그랬어? 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나중에 성리학 좀 더 다시 하겠지만 성리학, 성리학이라고 했잖아. 맞아요. 리를 강조한 게 성리학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율곡 이는 이와 기 가운데 뭘 강조할까요? 자, 여러분 성리학자라면 기본적으로 뭘 강조해? 리를 강조하는 게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이든 리를 강조하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이 황에 비해서 모두 인정해 줄까요? 그래, 기도 인정했던 사람이야. 그게 맞는 편이야. 성리학자라면 기본적으로 성리학이야. 리를 강조하는 거야. 응? 자, 근데 조식은 뭐냐? 의를 강조한 거예요. 안으로는 삼가고 경이고 나아가서는 의를 실천하는 이걸 강조한 게 조식이에요. 처음 학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 동인에 모이긴 했으나 근데 선생님이 생각이 다르죠. 선생님 생각이 굉장히 다른지 알겠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당연히 쪼개지게 돼 있는 거야.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 둘은 생각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 이들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쪼개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 차이가 선명하게 부각되기 시작해요. 그럼 당연히 쪼개져야지. 서경덕 이야기 나중에 볼게요. 이 양반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당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조식을 따른 당을 북인이라고 부르고요. 이방을 따르는 사람들을 남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머리가 깨지기 시작했죠. 지금 아이 선조예요. 임진왜란 아직 만나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다시 동인은 처음에 먼저 학파를 형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선생님들 생각의 차이가 존재했죠. 이황과 조식의 차이가 분명했어요. 경상도 내에서도 이황과 조식은 지역 경상도에서 좀 다르거든요. 경상 좌도, 경상 우도 이런 힘드니까 다 빼고 아무튼 경상도에서도 약간 둘이 차이가 있는데다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강조점이 좀 다른 거 맞죠? 미냐 아니면 의냐 하는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르는 제자들이 갈랐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게 북남이 쪼개진 거예요. 잠깐만, 지금 내가 이걸 북남이 쪼개진 걸 뭘로 설명한 거야? 학문적으로 설명한 거야? 정치적으로 설명한 거야? 학문적으로 설명했죠. 그럼 이제 뭐로 쪼개질까? 그치, 쪼개진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야. 자, 그 정책을 조금만 볼까요? 자, 아직 임난은 아직 안 터졌어요. 왕은 선조야. 임진왜란 가기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왕은 선조인데 계속 지금 임난 전에 있었던 일이야. 이때 무슨 사건이 있냐? 여기서 우리에게 그 유명한 정여립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정여립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소위 말하면 이쪽 이와 성원의 사랑을 받았던 후배입니다. 이걸 제자로 봐야지 후배로 봐야지. 후배로 보니 전 맞다고 생각해요. 응?
이 둘이 굉장히 이뻐 있어요. 아주 그 젊기도 오고 재능도 출중하고. 에? 근데 이 사람이 그 서인들이 기대가 컸죠. 되게 선배들 사랑받았던 후배니까. 근데 이해가 죽고 난 뒤에 이 양반이 어느 쪽이 붙냐면 동인 쪽이 붙습니다. 동인 쪽이 붙어요. 서인들 감정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나빴어요. 근데 정예립은요, 정예립이 이 사람 자체, 기질 자체가 여기는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니까 이때는 이 밑에 있었으나 이해가 사망한 뒤 이쪽이 붙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한 개혁적 성향이 왕 선조도 별로 안 좋아했어, 실제로. 선조가 노골적으로 이 사람이 비난을 하기도 해요. 그거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뭐냐? 그냥 간도 혹은 낙향해요. 자기 고향 내려오거든요. 응? 왜 낙향한 줄 알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 조선 정치가 안 맞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시기에 꿈꾸는 정치 체제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뭐요? 공화제라고요. 공화국 건설을 꿈꿨던 사람이라고요. 믿기 어렵죠. 16세기에 이 세상의 주인은 따로 없다예요. 모두가 주인이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주제의 나라가 맞겠어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대단히 급진적이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뭐였냐면 후학대를 가르쳤어요. 난 중앙제에 안 맞다요. 진짜. 맞을 리가 없지. 그때 후학대 가르쳐 조직했던 게 뭐냐면 대동계라는 조직도 있었고요. 응? 근데 이 대동계 더 크게 이 양반이 되게 급진적이잖아. 여기서 이런 새로운 사상도 생각도 가르치지만 유학도 가르치지만 무예도 가르쳤어요. 아, 이 양반이 싸움도 잘해요. 심지어 전라도 일대에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이 양반이 나가서 물리쳐줘요. 당시 조선이 수령이 부탁을 해요. 이거 답 안 나온다고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진짜 나가서 다 물리쳐요. 특히나 이 대동계에는 정말 신분까지 모든 사람들 다 끌어들였어요. 그 여러분 외국까지 물리쳤으면 여러분 상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 할 것 같지? 하지만 선조의 의심은 높아졌어요. 아니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해? 에? 그리고 모이는 것도 왜 신분을 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 이거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그때 고변이 딱 터져요. 영모라고. 응? 그 수사를 누구한테 맡긴 줄 알아요? 이 양반이 사후에는 이쪽에 붙었다 했잖아. 서인 영선이 부탁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정철. 정철이 이 사람, 이 정예립을 이쪽을 모반으로 묶어서 수사한다고요. 이걸 아주 가혹하게 했어. 얼마나 가혹하게 했냐면 이 과정에서 실제로 거의 동인계 사람들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돼요. 아주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 정체에 의해서. 특히 정예립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살했고요. 영모를 몰려 죽었거든요. 모반했다고. 근데 실제로 이 동인들 누구도 이 사람 영모를 했다 생각 안 해요. 생각이 너무 급진적이고 선진적이었을 뿐이지 이게 무슨 영모냐예요. 이 사람이 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꿨을 뿐이지 어디에 영모의 흔적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정철도 이 사람을 영모했다 생각했느냐? 좀 그건 의심스러워요. 근데 지금도 정말 정예립 모반 사건에 대해서 영모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 과정에 동인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했어요. 이 정철 덕분에. 그래서 선조가 일부러 정철한테 맡긴 거예요. 여러분, 동인들 기분 어떻겠어요? 사람 동인들은 이가 갈렸겠지. 누구한테? 정철한테. 걸리기만 해봐라요.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요. 근데 정철이 걸려요. 그게 유명한 무슨 사건이냐면 건저희라는 사건이 있어요. 건저희가 뭔지 모르죠? 자, 건저랑이 뭐냐면 이게 왕세자란 말이야. 왕세자를 세우자야. 이게 무슨 말이냐? 선조가 왕이 된 지가 언젠데 왕세자를 임명하지 않는 거야. 명분은 그거야. 아직 정비에서 왕비 밑에서 자식을 못 봤다야. 후궁들만 자식을 봤다야. 그래서 나는 임명하지 않는다야. 근데 솔직히 그것도 있어요. 선조는 후기 임명을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왜냐하면 선조가 원래 좀 그리 정통성 있는 왕은 아니거든요. 왕이 반개야. 참고로 우리 선조 위가 누구였어요? 기억이 또 안 나 10분 만에. 명종이잖아.
을사사와 명종이잖아요. 맞지? 엄마 어지간했죠? 죄 많은 문정왕후. 엄마가 너무너무 심했나 봐요. 실제로 이 아들이 자식을 못 봐요. 아들 하나 있긴 해 요절에 빨리 죽어보고요. 자기 직계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복 동생한테 물려줘야 할 거 아니야. 그죠? 먼 방계한테 물려줬단 말이야. 그게 선조야. 선조가 아마 중종의 서자의, 그러니까 서자 중에 7번째 아들. 그것의 셋째 아들일 거야. 이게 저 먼 쪽에서 선조가 왕이 된 거야. 그래서 선조도 이 왕이 된 건데 되게 기본적으로 애매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후계를 물려준 건데 되게 고민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후계 문제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누가? 정철이. 대놓고 선조한테 후계 임명해야지. 왜 그랬어요? 후계 임명해야지. 선조가 열이 빡 받은 진짜로요. 건들지 말라 왕의 어째요? 용의 비늘을 건드린 거야. 그 순간 이 선조의 마음을 누가 읽었는데 북인들이 이 동인들이 읽은 거야. 이 정치 어떻게 한다? 죽여버리죠. 잘 걸렸다. 죽여버리자. 그 강경파를 뭐라 부르고요? H죠. 호크예요. 그게 북인이고요. 아니다. 죽이는 건 너무 과하지 않냐? 에? 온건파도 있겠죠. 비둘기파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남인이야. 자, 여러분 이때 권력을 잡은 건 여러분 북인일까요? 남인일까요? 그게 남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철은 살아남았던 거지. 그래서 빛나는 가사문학을 삼위인국과 송민국을 남겨줄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수업할 때는 꼭 얘들 저 뒤에서 한마디씩 했어요. 수능 가르칠 때는. 죽였어야 하는데. 남인이는 북인이 잡았어야 하는데. 이해가시나요? 자, 우리 북남이 쪼개진 이유도 봤죠? 임난 전이야? 왜 발생했다고요? 자, 정책 이유 뭔가요? 학문적 이유는 조식이 제자냐? 이왕이 제자냐? 선생님 생각 다르다. 쫙 갈리는 거고요. 선생님 생각 얼마나 갈린지 난 문화편 보시면 확 갈린 게 보여요. 근데 정책 이유는 뭐라고? 그럼 이 정의를 모반 사건을, 정의를 모반 사건이라고 수사했던 이 정철. 맞아? 그 정철을 처리한 문제. 건재이란 말 몰라도 돼. 정철을 처리한 문제지. 정철이 선조한테 찍혔을 때 정철을 어떻게 죽일 건지 살릴 건지. 맞아요? 죽이자가 누구고요? 북인이고. 살리자가 누군데? 남인이야. 근데 그때는 남인이 잡은 거야. 정철이 우리에게 빛나는 가사문학을. 아직까지 임진은 안 터졌어요? 이제 임난 터져요? 임진은 빵 터집니다. 자, 잠깐만. 우리 딱 보니까 누가 나가 싸울 것 같지 않냐? 에? 누가 나가 싸울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 말했잖아. 선생님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럼 실천. 나가서 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의병장할 사람이 딱 정해져 있지. 보이잖아. 그 선생님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선생님 안으로서는 삼가는 경을 강조하고 나아가서 의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밑에 문화의 제자들이 전부 다 의병장 뛰는 거예요. 그 경상도 의병장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임진할 때 우리가 그 7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뭔데요? 임진은 우리가 이긴 전쟁이 패한 전쟁이야? 야, 이긴 전쟁을 몰라. 졌으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어 그때. 이겼어? 이겼어요. 일본을 물리쳐낸 거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역적인 가장 중요한 기반은 뭘 것 같아요? 전라도야. 7년 전쟁을 때 여러분 전쟁이 제일 중요한 바탕은 뭐예요? 물량전이에요. 경제전이라고요. 전쟁을 치러내는 경제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 힘은 다 어디서 나온대요? 전라도에서 나온 거야. 7년간 임진할 때 유일하게 그 전쟁에 피해를 입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 전라도야. 그래도 끊임없이 군량비가 생산되고 밥 먹여가면서 입혀가면서 전쟁 치르는 거야. 여러분 전라도가 보존된 이유가 두 가지야.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잘하는 이유가 뭐야? 바다에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그가 누구야? 그게 이순신이야. 바다에 왜군이 진출한 걸 다 막았어. 그래서 바닷길 막혔지. 그래서 그럼 뭐 또 어디로 오면 돼? 육지로 오면 돼. 육로로 오는 거잖아. 육로로 넘어오는 거 막아야지. 그럼 어디서 막아야 돼? 경상도에서 막아야 할 거 아니야. 경상우도, 전라도부터 있는 경상우도에서 이걸 막아야지 전라도가 보존될 거 아니에요. 이 경상우도를 지킨 게 누군데? 이들이야, 이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가 보존된 거야. 이 의병장들.
이해가죠? 선생님을 보니까 그들이 누군지 아는 거야. 자, 임나 끝났어. 임나 끝나 누가 잡아야 돼? 누가 잡아야 돼? 아, 이게 정상적인 나라 그거 아니야?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목숨 던진 사람이 권력 잡아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그죠? 잡아야 있으면 딱 정해진 거야. 누구야? 북인이야. 여러분 선조다. 이제 이때 왕이 선조였지. 선조 혼자도 많은 걸 했어요. 붕당 두 번이나 쪼개질 때까지 계속 왕 선조였고 임나까지 치른 거예요. 이제 왕은 누굽니까? 이제 선조가 아니라 누구야? 광이지. 그죠? 그가 임나를 수습해야 할 거 아니야. 존후복 구해야 할 거 아니야. 이때 여러분 정권 누가 잡고 있는 거라고요? 북인이 잡아야지. 이게 바로 뭔데요? 광해군 정권이지. 지금 어디까지 흘러온지 알겠어요?